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예, 여러분 잘 계시나요? 예. 오늘은 케냐의 선거 소식입니다. 한국과 너무나도 다른, 한국이 경제대국이고 여기서 민주주의가 87년 1987년도에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좌파들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국이 법치국가,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지금 가장된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지금 통용되는 그런 참 외국에서 봤을 때 위선적인 나라로 이제 보기에 딱 좋게 되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의와 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사꾼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냐의 소식인데요. 자, 케냐 선거관리위원 중에 한 분이 선관위 서버에 케냐에 있는 IEBC라는 것이 이제 그 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서버에 외국인과 이게 이제 56명의 이제 그 선거 관리하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그 내부 고발을 했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요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그 의장, 여기는 체어맨이라고 하네요. 그 의장이 그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총 7명 중에서 4명이 반대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지금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케냐의 부패 방지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그 청년을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커들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들어가서 개표사항들을 한다는 그런 그 제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에, 케냐의 대법원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청원서로 이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오늘은 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케냐의 선관위원 7명 중에 1명입니다. 그분이 선관위 서버에 외국인과 함께
이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for leaner 이렇게 써진 거 있죠. 3 IEBC step interpoled with server commissioner justice 뭐 이렇게 이름 사람 이름인데요. 어려워서 이양 뭐야 뭐 이런 게 이제 리빌스 이래가지고 폭로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콩고의 부정선거 관련 뉴스를 보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제가 얘기한 나라가 말라위라는 나라도 있었고 콩고, DR 콩고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 잔지바르라는 그 섬도 있고 그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소말리아가 있고 이렇게 아무튼 그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그 뭐 좀 미개하고 뭐 좀 후진국이다 이런 우리 인식이 지배했습니다만은 이 선거 관리라든지 이 법원의 행태, 특히 그 말라위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문들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사법부의 수준이 그리고 도덕성이 한국보다 낫다. 그리고 법치라는 그런 그 것을 지키는 그런 그 아주 그 원론적인 원칙적인 그리고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이제 경제력으로 경제성에서 매우 그 뒤쳐져서 그렇지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거 삶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어쩌면 한국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조작을 이제 우리가 그 전자선거, 그 디지털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서버란 이런 해킹의 문제 그리고 조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케냐의 사례에서. 그리고 콩고 같은 경우에도 그 2018년도에 우리 국내산 전자개표기가 이제 도입되는 과정에서 니키 헤일리라는 유엔 미 대사가 한국산 그 투표지 분리기 전자계산기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콩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그 위험한 나라죠. 그래서 독재가 지금 자들이 있고 그 나라가 이제 2년 동안 그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마침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조작 파문에 휩싸였고 그리고 콩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그 문제가 됐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선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위원장은 물론 그 보통 거의 부장판사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이 하고 있고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각 해당 지역 그 판사들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위원들이 또 있죠. 그 지역구에 가면은 이제 뭐 당별로 해서 위원들도 있고 또 뭐 거기에 자체 선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참 그 중간에 우리 그 박주현 변호사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거를 제가 알고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이 터졌을 때도 선거관리위원회 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지만은 그 당시 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뭐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 중량군 아시죠? 예? 그래서 부여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생겼던 곳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뭐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몰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건지 뭐 아무튼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한 그런 그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뭐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보도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단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보면 뭐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뭐 어쩌면 비호하려고 들어갔는지 언론인 뭐 10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게 과연 그 선거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냐의 선거 뉴스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예, 한국의 선거관리위원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이 공산당식의 이제 그런 관리. 그리고 우리 한국은 선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뭐 무언가 있습니까?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그 이상하게 어둡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뭐 선거관리위원회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얘기입니다. 그런 그 참 뭐 아무튼 그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영역으로 이제 취급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지역의 선관위도. 정말 그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참 우리 곱씹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입 후보자의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꼭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당하는 사람 그런 관계를 해서 또 다른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그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뭐 이런 그 지금 특출한 그죠? 선거관리위원들이 뭘 하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자체를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런 투명한 선거관리 그리고 선거제도 보완해야 될 거 많죠. 우리가 특수봉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수봉인지에 관리 번호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초래되는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죠? 그리고 바코드 문제.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바코드를 분명하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김병관 의원이 2018년도에 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도도 제가 시간이 되면 김병관 후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거기하고 김병관 의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뭔 모종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들, 그다음에 선거라는 것도 진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라 가야 되는데 지금 전환기점 시점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런 그 선거 제도에 대한 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불을 내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케냐보다 한국이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평화는 과장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침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장된 평화, 정의가 없는 평화가 아닙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모든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 같은 그 친구가 다시 그 법원을 통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금 법 개정을 함부로 그냥 하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예,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지금 눈치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평화는 진정된 평화가 아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나라가 정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장되고 위장된 그런 평화입니다. 빨리 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고 그 한반도의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이의가 우리 배울 때 항상 배우지 않았습니까? 화약고라고. 자, 다시 이것이 제가 위기를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이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되고 위장된 평화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평화는 언제든지 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참 모래알 위에 선 건물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 토론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뭐 전부 이 사람들 보면은 들러리 서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부정선거에서 고칠 점이 많은데 주변에 치어리더들 중앙선관위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선거가 참 선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런 것을 아마 안동데일리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시대적 말기 현상입니다. 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또 물론 그들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20대, 30대 청년들이 참
정신이 맑고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층이 젊은이 층입니다. 특히 20대, 30대죠. 이 젊은 사람들이 침묵을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와서, 아스팔트로 나와서 자유민주 질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국가기관 내에 있는 이것은 불순 세력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분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절체절명의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한국이 멸망하면은 그것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리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그리고 한국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색출해 내어서 법정에, 한국의 법정에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케냐의 사태가 디지털이 검증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여주지 않는 이런 통합선거임명부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금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임명부, 우리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명부 시스템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고 거기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통합명부 시스템, 이거 검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통합선거 명부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부 이게 의문에 쌓여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언론에 알리고 하는 그런 잠깐만요. 그리고 뭐 언론에 알리는 것뿐더러 언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 케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IEBC라는 이 조직인데요. 여기서 이제 4명이나 7명 중에 4명이 선거에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명, 케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 명이,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 뒤에 있는데 아무튼 이 저스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이 용기 있게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투명하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활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합명부 시스템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한 확인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검증 가능한 우리 시민, 국민들의 대표로 해서 통합명부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는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불순 세력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와해하려는 이런 자들의 소행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더 가지고
이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선거인명부를 우리가 검증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아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놀라운 부정선거와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제가 보도를 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 소스코드 통합명부 시스템 그 통합명부 시스템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소스코드 그러니까 사전 투표할 때에 우리가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때 그때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된 그 소스 코드로 진행되는지도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우리가 투표용지를 실제 투표용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고 또 우리가 개표할 때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수작업으로 다 검증을 한다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인 확인기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 바로 스캔을 한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갔다가 거기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그다음에 1년번호를 주는 그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그러나 컴퓨터 서버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개인정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랜 지금 2년 4개월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아직도 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 소스 코드도 검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질문을 계속하고 취재를 하면은 국가 안보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정선거 행위자들이 가볍게 쓰는 방법이고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내부에 불순 행위를 한 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잠깐만요. 안 들립니까? 괜찮은데요. 예, 그 파이어플라이 님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 안 들립니까?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파이어플라이 님만 안 들리나요? 아니면은 네. 예, 김다솜 님. 예, 반갑습니다. 안 들리나요, 아직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이 마지막 그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중에 마지막이 바로 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이 이게 개입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요. 네? 그래서 뭐 국정원을 바로 없애고 국정원 조사해야 되죠. 이 뭡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도 불순물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의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케냐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케냐를 후진국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 후진국입니다, 사실. 케냐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론까지 2주 안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그 낯뜨겁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광고가 나온다고요? 뭐죠? 지금 보이십니까? 광고가 왜 나가지? 예, 지금 제가 처음 있는 거.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김다솜님께서 갑자기 광고가 나오네요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들립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은 케냐가 이 후진국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거와 관련해서 후진국입니다. 케냐의 선거 소송의 진행은 한국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케냐보다 더 민주적 절차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맹목적으로 위에서 발표하면은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묻지마식 선거 관리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 전문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선거 문제는 진단을 하신대요. 어떤 진단을 하느냐. 공의가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무적인 절차, 옆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규정, 법률 이런 것들이죠. 양심,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말이죠.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에 빠지고 솔직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 나가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사, 제가 인용하는 기사가 이건데요. The Saturday Standard라는 그 신문사에 나온 겁니다. 이 지금 내용이 폴리너 3 IEBC 스텝 이래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것이 Interact with the Server Commissioner Justice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폭로. 그러니까 외국인 그리고 3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스태프 관리자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선거관리위원이 한 분이 이제 폭로하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네, 여기 아래로 이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분이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one of the four independent 이게 IEBC라는 조직의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로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또 동영상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Can Prime. My name is Brenda Zeta Radido, and let's have a. 자,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제가 복사해 가지고 댓글 창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케냐의 지금 선거 소송, 부정선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의가 무너졌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래서 이게 지금
조직 뭐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정말 그 어둠에 휩싸여 가지고 여기저기서 정말 그 돈에 그냥 노예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보다는 개인의 자신의 사리 사욕에 앞서 있고 그리고 나라가 어찌 됐건 간에 운명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절실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에게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이제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모두가 관심 가질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여기 케냐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 뭐 좌우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독립을 했던 애국자들은 모두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없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죽하면은 이 케냐를 이렇게 방송에 등장시키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진짜 위기입니다. 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그냥 훅 하고 그냥 날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신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잠자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깨우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이 나라 후손들이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앞날을 개척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서 이 일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일에 그리고 취재하고 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의 치부가 하나하나씩 우리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냐의 판결은 9월 5일 날 이 선거가 무효다 아니다라는 판결이 9월 5일 날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9일 날은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과 이 긴장감이 감도는 이 아프리카 땅에 이 아프리카 동쪽에 있습니다. 남부 이제 동쪽에 소말리아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요. 어쨌든 여기 이 나라에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가 이 나라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열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이 나라 케냐에서는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고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이 부정선거가 생겼을 때 이 선거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사법기관에 대한 그 신뢰도를 잃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관들 그래서 이 반성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케냐의 정의로운 그런 해결을 하려는 케냐 국민들에게도 제가 정말 아낌없이 경의의 말을 민주주의를 위한 그리고 열망,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의 말을 전하고 싶고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기와 열기를 아까 방송 보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보다 더 생동감 있고 열기에 차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권력기관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을 기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류 언론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준이
기준도 없고 이 보도하는데 선거에 대해서는요 보도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 살아가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에 저도 가슴 아픕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대호각성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 사회 이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한국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질서인 이 선거가 지금 무너졌는데 어디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케냐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 관심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좀 더 고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안동데일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투쟁해서 이 잃어버린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을 때마다 안동데일리는 쉬지 않고 추적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국민 모두가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것입니까?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6.25 때 미국뿐만 아니라 16개국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그것을 되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큰 재앙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국민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의 전사가 되어서 좌파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공의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남 패망을 봤습니다. 그 월남 패망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고생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경제 발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면서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안타까움이 또 있는데요. 20대, 30대가 정말 그 디지털을 아시는 이분들이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정말 디지털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그다음에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싸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나서지 않고 우리 어른들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 분야에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컴퓨터 분야에. 한국의 이 컴퓨터를 다루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를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비겁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이 컴퓨터 분야의 사람들이 참 잠자고 있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디지털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었던 민경욱 후보가 이제 다루던 문제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 그 오프라인 이 디지털이 아니라 우리 실물로 이제 보는데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얘기했던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 노트북에 그죠? 저 뭐 감사원의 감사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감사원에서도 공익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판결을 제가 못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노트북 LG 그램 노트북의 통신 장치 그를 이제 장착한 채로 하였음에도 그 2020년 5월 28일 날 시연회 때 그 떨어진 거 그러니까 가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참 투표지 분류기 작동하고 거기서 꺼내 가지고 컴퓨터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죠. 연계 보관성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그 투표지 분류기를 연 겁니다. 떼가지고 연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노트북. 두 번째는 봉인 문제입니다. 특수 봉인지. 봉인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 붙였다가 떼가지고 서명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그거. 그 다음에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장이나 많았던 거.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주요 안건으로 삼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그 지자체 이런 모든 선출직 우리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투표해서 만든 그 지도자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젊은 세대들이 정말 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 분야의 지식인들이 좀 정말 적극적으로 더 참여했으면 하면 좀 더 빨리 이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이렇게 났고요. 결론을 말하면 자,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의 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려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끝까지 수호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친 곳이 향토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녀자들도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있었던 행주치마 이런 생각도 나고요.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반드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또 준비한 거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 경선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갔을 때 서울경제에 난 내용인데요. 윤석열 부정선거 질문에 독일에서도 전자개표위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죠? 요 제목에 이게 21년 작년이죠. 10월 6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때입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그 당시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4.15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자는 건데 동의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윤 후보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황 대표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반쯤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윤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에서 봤다. 개표 실물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2018년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 경고한 사실을 아는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얼핏 유튜브 같은 데서 본 기억이 난다고 이렇게 답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 콩고에 이어 2020년 키르기스탄 이 모두가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죠.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이 의혹을 갖게 된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흐렸지만은 또다시 그 윤 후보는 그게 우리의 개표기였다.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제 강조하자 네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뭐 뒤에 쭉 내려가면은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황 후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고 하죠. 그리고 하태경이 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9일 황 후보에게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의하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후보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걸 선관위가 맞는 게 공정한가라고 묻자 홍준표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선관위가 조금 과했다. 후보마다 자기 주장이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제지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서울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인용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것 중에 중에 하나가 이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많은 분들도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의 의혹이 있더라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된다면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님 고맙습니다. 예, 많은 슈퍼챗 감사합니다. 조 기자님의 나라를 위한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한 분 한 분 또 이제 채팅 글을 남기신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안동데일리는 더 아껴놨던 뉴스들을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님 감사하고요. 김다솜님 고맙습니다. 우동님 그리고 파이어플라이님, 김다솜님, 박노동님 그리고
냄비님, 박태환님, 그리고 서상래님 고맙습니다. 우덕님, 이다원님, 성윤님 감사합니다. 코브라 백자님 고맙고요. 코람대님 고맙고요. 냄비님 감사합니다. 정대영님 고맙습니다. 박대환님 감사하고요. 예, 구름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안동데일리에 기대를 많이 거시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막는데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예,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통한 데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뚫렸다는 겁니다. 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우리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께도 한마디 드린다면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일부 불순 세력들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서 스스로 조직을 밝게 정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